용감한 세 자매의 다대포 바닷속 모험. 이상균. 반짝반짝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대포 바다는 부산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곳은 황홀한 노을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넓은 갯벌이 마치 스케치북 같은 절경을 펼치는 곳이랍니다. 아빠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다대포의 푸른 파도가 아빠의 어린 시절을 수놓았지. 해가 저물어 가는 동안 바다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화려하게 빛났어. 아빠는 학교가 끝나면 바다의 갯벌로 뛰어가 꽃게와 조개를 잡곤 했단다. 아빠는 라임이, 로아, 루미 세 자매에게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대포 바다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다대포로 가서 직접 조개를 잡아봐요. 라임이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아빠에게 제안했어요. 꽃게가 내 다리를 물면 어떡해? 로아는 언니의 말에 불안했어요. 언니들, 나는 다대포에 사는 용을 만나보고 싶어. 루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라이미와 로아는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무슨 용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루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사실 세 자매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곤 했어요. 라이미는 리더십이 뛰어났지만 고집이 셌고 로아는 섬세하지만 때론 예민했어요. 루미는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세 자매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싸웠답니다. 아빠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란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함께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 아빠는 너희들이 사이좋은 가족이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세 자매는 아빠의 말을 듣고도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어느 토요일, 아빠와 세 자매는 다대포 해변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온 고향의 바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아빠의 눈이 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아빠가 기대하던 다대포 바다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처량한 모습이었지요. 아빠가 말했던 다대포 바다가 맞아요? 라이미가 실망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을 꺼내려 할 때 갑자기 파도가 높게 치솟았어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물 위로 툭 튀어나와 아빠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빠를 납치해간 것은 바로 바다괴물 가비였어요. 가비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자라난 거대한 괴물 물고기랍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세 자매는 다대포 해변 곳곳을 뒤졌지만 아빠의 가방만이 갯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신비한 바다 생물인 미르가 나타났어요. 미르는 루미가 항상 꿈꿔왔던 바다의 아기용이었어요. 미르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빠를 구하러 가야 해. 아빠를 구하면 더러워진 다대포 바다도 다시 맑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빛조개라는 신비로운 보물을 건넸습니다. 빛조개는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바닷속 생물들의 능력을 얻게 해주는 마법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아빠를 구해야 해. 만약 너희가 다투게 되면 빛조개는 사라져버릴 거야. 미르의 말에 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다대포 바닷속에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능력을 활용해서 가비의 몸속에 있는 쓰레기 핵을 제거해야 해. 쓰레기 핵만 제거하면 가비는 힘을 잃게 될 거야. 미르가 로아를 다독여 주었어요. 세 자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빠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빗조개를 손에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빠졌어요. 아빠가 다대포 바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바다 가까이 을숙도에 있던 외가리가 훨훨 날아와 세 자매에게 말했어요. 가비가 아빠를 어디로 데리고 간지 봤어. 다대포 모룬대 근처에 있는 쥐섬과 동섬 사이 바닷속에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세 자매는 외가리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세 자매는 아빠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어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세 자매는 빗조개 덕분에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지만 물살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아하게 헤엄치며 바다를 가르는 보리멸이 나타났어요. 보리멸은 작지만 빠른 물고기였답니다. 보리멸은 내 수영 능력은 리더십 있는 라이미에게 어울릴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라이미에게 주었어요. 라이미는 동생들의 손을 꽉 잡고 물속을 쉽게 가르며 아빠를 찾아 향했어요. 힘찬 숨을 내쉬며 세 자매는 거대한 바닷속 요새에 도착했어요. 로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새를 보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 그때 촘촘한 갑옷을 입은 달랑개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달랑개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어떤 좁은 틈새도 슥 하고 통과하는 능력을 로아에게 주었어요. 로아야, 너의 세심한 성격이라면 어떤 복잡한 곳에서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덕분에 세 자매는 복잡한 요새 속에서도 아빠에게 향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비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수없이 많은 가비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세 자매는 두려움에 몸을 푸르르 떨었어요. 그때 도톰이 세 자매 앞에 나타났어요. 도톰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루미에게 전해주었어요. 루미야, 너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내 능력을 사용하면 아무도 널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루미는 언니들의 손을 잡고 몸의 색깔을 주변에 맞춘 뒤 가비의 부하들을 피해 아빠를 찾아갔어요. 드디어 세 자매가 가비의 거친 수염에 휘감겨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어요. 세 자매는 아빠를 잡아먹으려는 가비의 악한 눈빛을 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떠올리며 아빠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먼저 라이미는 보리멸의 능력을 사용해서 가비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푸른 바다를 가르는 보리멸의 힘을 받았으니 내가 가비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볼게. 라이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비의 주변을 빠르게 맴돌았어요. 가비의 눈은 라이미의 빠른 움직임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겁이 많았던 로아는 예전과 달리 두려움 없는 얼굴로 달랑개의 능력을 이용해 가비의 공격을 휙휙 피했어요. 그리고 루미에게 외쳤어요. 루미야, 언니들이 시간을 보는 동안 얼른 쓰레기 핵을 제거해. 루미는 침을 꿀꺽 삼킨 후 도톰의 능력을 이용해 가비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 핵을 발견했어요.
쓰레기액 때문에 다대포 바다가 더러워지고 가비가 커다란 물고기 괴물로 변해버린 거랍니다. 루미는 쓰레기액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쓰레기액을 제거했어요. 힘을 잃어버린 가비는 철퍼덕 소리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비의 수염에 휘감겨 있던 아빠를 구해낸 세 자매는 아빠에게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라임이, 로아, 루미가 아빠를 구해줬구나. 아빠 말대로 함께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 자매의 말에 아빠는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라임이, 로아, 루미 세 자매와 아빠는 따사롭게 바다를 적셔주는 노을의 모습을 보며 다대포 해변으로 돌아왔어요. 쓰레기액이 사라진 덕분에 다대포 바다는 금세 맑아졌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대포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세 자매를 도와줬던 보리멸과 달랑개, 도톰뿐만 아니라 다대포 바다에 오랫동안 살았던 보구치, 자리돔, 염난개, 비단고동 등 수없이 많은 바다 생물들이 다대포 바다를 활기차게 수놓았어요. 을숙도의 철새들도 하늘을 가르며 함께 기뻐했죠. 미르야, 미르야, 우리가 아빠를 구했어. 세 자매는 활기찬 목소리로 미르를 불렀어요. 그런데 다대포 바다 어디에도 미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미르가 주었던 빛조개가 반짝 빛나며 미르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임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절대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 되자.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임이의 말에 로아와 루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미르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미르가 주었던 빛조개를 작은 배처럼 다대포 바닷물에 띄웠답니다.